그날 내 결혼식장에서 아버지의 손이 어머니의 뺨에 닿는 소리가 들렸다. 맑고 건조한 짝 소리였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도 그 소리는 또렷하게 울렸다. 하객 300명이 숨을 죽였다. 나는 신랑석에 서서 미소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속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다. 나는 김준호, 37, 오늘 나는 결혼한다. 상대는 이수연, 같은 회사에서 만난 여자다. 그녀는 내가 어떤 집안에서 자랐는지 대충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좀 까다로우시대요. 라고 웃으며 물은 적이 있다. 나는 그때도 웃으며 대답했다.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야. 진실은 말하지 않았다. 진실은 언제나 무거웠다. 아버지, 김 회장. 건설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이다. 강남의 빌딩 3채, 제주의 리조트 하나, 겉으로는 자수성가의 전형, 기부도 열심히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가깝다. 집안에서는 다르다. 술이 들어가면 손이 먼저 나간다. 내가 10살 때부터 봐왔다. 어머니가 잘못 간 김치찌개 때문에, 내가 시험에서 2등한 때문에, 심지어 어머니가 너무 늦게 문을 연 때문에. 어머니는 언제나 고개를 숙였다. 너희 아빠도 힘드셔.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다. 대학 가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다. 취직하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다. 돈을 벌면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면 된다고. 그게 내가 선택한 침묵의 이유였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평소보다 많이 마셨다. 축사를 하다가 어머니가 옆에서 잔을 내려놓는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고 갑자기 손을 휘둘렀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다. 나는 단상에서 내려와 어머니를 부축했다.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웃었다. 아이고, 실수했네. 미안해. 그리고 다시 잔을 들었다. 신랑 신부 입장곡이 다시 흘러나왔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수연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날 찍힌 사진 속에서 내 눈은 이미 죽어 있었다. 결혼식은 끝났다. 신혼여행도 갔다 왔다. 수연은 시어머니가 좀 놀라셨을 텐데 라고 걱정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밤에 혼자 발코니에 나가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다. 이제는 안 된다. 더는 참을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소리 지르며 달려들면 아버지는 웃을 것이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나는 조용히 시작하기로 했다. 신혼집은 강남 타워 팰리스. 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줬다. 나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는 관찰이었다. 아버지의 일상을 샅샅이 훑는 것. 아버지는 여전히 회사로 출근한다. 아침 7시 반, 검은 벤츠에 탄다. 비서가 운전하고 경호원이 따라붙는다. 회사에서는 회장님이라 불리며 존경받는다. 나는 주말마다 부모님 집에 간다. 어머니는 여전히 똑같다. 아버지가 요즘 술을 줄이셨어.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속으로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의 약점을 알고 있다. 아버지는 돈을 숨기는 데 능하다. 세금 탈루, 비자금, 뒷거래. 내가 대학 다닐 때 우연히 들은 전화 통화가 있었다. 그 땅은 내 명의로 해도. 세무서가 알면 안 돼. 그때는 그냥 지나쳤다. 이제는 다르다.
나는 금융권에 있다. 대기업 계열사 재무팀 차장. 거래처 중에 아버지 회사와 연결된 곳이 있다. 나는 그쪽 자료를 슬쩍 빼내기 시작했다. 위험했다. 회사 규정을 어기는 일이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니 멈출 수 없었다. 밤늦게까지 엑셀 파일을 뒤지며 아버지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어머니는 눈치챘다. 준호야, 요즘 표정이 왜 그래? 회사 일이 바빠서. 아버지랑은 잘 지내지? 나는 웃었다. 당연하지. 수연도 이상함을 느꼈다. 요즘 자꾸 혼자 컴퓨터만 봐. 무슨 일 있어? 프로젝트 하나 맡았어. 중요한 거야.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아직은. 나는 아버지의 비자금 계좌를 하나 찾아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 금액이 80억. 증거를 백업했다.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 타이밍이 중요한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했다. 준호야, 주말에 집에 와라.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나는 알았다. 뭔가 눈치챘다는 걸? 부모님 집 거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요즘 회사에서 내 회사 자료를 찾는 사람이 있다던데 아버지가 느긋하게 말했다. 나는 놀란 척했다. 네. 누가요? 모르지. 그런데 내 회사 쪽에서 나온 흔적이라더라.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럴 리가요? 저희 쪽에서 아버지 회사랑 거래 거의 없는데? 아버지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래. 다행이네. 그날 이후 나는 더 조심했다. 회사 컴퓨터 대신 개인 노트북을 썼다. VPN을 돌리고 자료는 클라우드에 암호화해서 저장했다. 동시에 어머니에게 접근했다. 어머니, 예전에 아버지가 폭행하신 적 많죠? 어머니는 손에 들던 컵을 떨어뜨렸다. 그건 왜? 결혼식 날 일 기억나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실수였어. 내 아버지도 미안해하셨어. 나는 참았다. 소리 지르고 싶었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저는 잊지 않았어요. 증거가 필요해요. 병원 진료 기록이라도. 어머니는 울었다. 그만해, 준호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어요. 어머니는 결국 과거 진료 기록이 있는 병원 이름을 알려줬다. 나는 그 병원에 연락해 자료를 요청했다. 의사소통은 어려웠지만 돈으로 해결했다. 15년 전, 12년 전, 8년 전 갈비뼈 골절, 안면 타박상. 진단서 복사본을 손에 넣었다. 이제 두 갈래였다. 세무당국에 비자금 신고 혹은 가정폭력 고소. 둘 다 하면 아버지는 끝장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원치 않는다. 가족이 깨져 그 말 때문에 나는 망설였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내가 하는 게 정말 정의일까? 아니면 그냥 복수일까? 수연이 임신했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낳자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절대 내가 겪은 걸 겪지 않을 거다. 나는 먼저 비자금을 터뜨렸다. 국세청 홈택스 익명 제보. 첨부 파일로 계좌 내역과 거래 장부 일부. 신고하고 나서 1시간 동안 화장실에서 토했다. 손이 떨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일주일 후 아버지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언론에 살짝 흘렀다. 중견건설사 비자금 의혹 주가가 떨어졌다. 아버지는 바빴다. 변호사들 붙이고 국회의원 로비하고. 나를 불렀다. 준호야, 내가 한 거지? 이번에는 부정하지 않았다. 네. 아버지는 웃었다. 왜? 결혼식 날 기억나세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건 실수였다. 내가 미안하다. 실수가 20년 동안 계속됐어요. 아버지의 눈이 차가워졌다. 내가 이 정도로 나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너도 다치게 될 거야. 내 장인어른 회사도 내 거래처였다는 거 잊었나? 위협이었다. 수연의 아버지도 건설업에 있다. 나는 예상했다. 그래서 미리 수연 아버지와 얘기했다. 거래처를 바꿀 준비를 했다.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세무조사는 깊어졌다. 150억 탈루액이 드러났다. 아버지는 구속 위기에 몰렸다. 어머니는 나를 찾아왔다. 그만해. 내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어. 나는 병원에 갔다. 아버지는 창백했다. 준호야, 화해하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병실을 나왔다. 아버지는 보석으로 나왔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기울었다. 은행 대출 상환 압박, 협력사들 발을 빼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반격했다. 내 회사에 압력을 넣었다. 김준호 차장, 최근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가 인사팀에 들어갔다. 나는 조사받았다. 다행히 직접 증거는 없었다. 나는 버텼다. 수연이 유산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의사가 말했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당신, 요즘 무서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밤새 울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가족을 지키려다 또 다른 가족을 잃고 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제 가정폭력 고소장을 냈다. 어머니 명의로. 어머니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서명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바엔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법원에 섰다. 언론이 몰렸다. 유명 건설사 회장, 20년 가정폭력 피속. 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해 반박했다. 아들과의 재산 다툼. 여론은 갈렸다. 나는 얼굴을 숨겼다.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내가 이기고 싶으면 끝까지 가보자.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예전처럼 강하지 않았다. 나는 대답했다. 이미 끝났어요. 아버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회사는 파산 절차.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어머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나는 매달 용돈을 드렸다. 어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한숨만 쉬었다. 수연은 결국 떠났다. 당신이 변했어. 예전 준호가 아니야. 아이는 하늘나라로 갔다. 나는 승진했다. 회사에서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고. 강남 아파트는 아직 4명이다. 밤에 벨커니에 나가 담배를 피운다. 서울 야경이 아름답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했다. 내 아버지 병원에 다시 입원하셨어. 찾아뵙겠니? 나는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나는 아직도 그날의 짝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나는 계속될 것이다. 이게 정의였나? 아니면 그냥 내가 괴물이 된 건가?